이번 시간에는 현항도로의 법률관계와 현항도로와 관련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우선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공도가 있고, 그리고 사설도로가 있고, 그리고 현항도로가 있습니다. 우선 공도를 살펴보면요, 공도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고요,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는데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고,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대지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가 지나가고, 대지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막다른 골목 중에서 골목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너비가 2m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그런 땅, 맹지거든요. 맹지인 상태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항도로라도 맹지에 접해 있을 때는 그 현항도로를 매수하거나 현항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과 공고를 거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현항도로가 없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로에 필요한 땅을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서를 받아도 맹지는 도로와 연결돼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맹지와 도로 사이에 하천이 흐르는 등 맹지와 도로 사이에 그런 경우에는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자비로 복개하거나 도로를 놓아서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설도로를 살펴볼까요? 사설도로는 사도법상 사도와 사도로가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설치한 도로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에서 설치된 것만 의미하고요. 사도로라 하면요, 공장 내 도로,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단독주택 진입도로, 대지 일부로서 도로로 사용하는 사도, 그리고 단독주택 건립 시 지정 공고되는 건축법상 진입도로 등이 있습니다. 현항도로는 뭐냐? 현항도로는 사실상의 도로 또는 관습상의 도로라고 하는데요. 지목은 도로가 아닌데 사실상으로 도로 또는 통로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이웃이나 마을 주민이나 일반인이 통로로 사용했던 대지, 농로 또는 인도 형태의 도로입니다. 현항도로와 사설도로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현항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 했죠. 지목이 도로가 아닌 농지 혹은 임야, 대지 등 당초 도로 개설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도로로서 사설도로와는 분명히 구별되는데요. 사설도로는 적어도 도로 개설자와 토지 소유자의 분명한 도로 설치 의사가 표현된 것이죠. 도로 설치 허가 행정관청으로서도 도로 부분 토지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사설도로는 허가 후에는 그 사실을 공고 혹은 고시해서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고, 허가 후에 도로 부분 지목은 도로 지목 변경해 줍니다. 그러나 현항도로에는 이런 절차가 없죠. 단지 토지 소유자의 일반인 통행을 이제 허용하는 걸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 수익금 포기의 묵시적 의사만 존재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현항도로에 관해서는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군구청은 토지 소유자가 현항도로에 이제 펜스를 쳐가지고 통행을 금지하면요, 일반 교통방해죄로 이제 고발하겠죠.
그런데 쇠말뚝을 받고 통행료를 받으면 군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토지 소유자와 통행자 사이의 다툼이 이제 다툼으로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현황도로를 무작정 방치하면 자칫 주위토지 통행권 등으로 소유권에 영구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은 소유자와 통행자 사이의 통행료 청구 소송에서 현황도로가 사용된 지 20년이 넘었는지 토지 소유자가 현황도로인 것을 알고 매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판결하는데요. 20년 이상 토지 사용료를 지급 안 받고 그냥 뭐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는 걸 허용해왔다면 무상의 주위토지 통행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효 취득하게 되고요. 토지 소유자는 그러니까 현황도로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를 사용자들한테 청구하지 못합니다. 건물 짓는 사람의 주위 토지 통행권을 침해해가지고 2200만원 손해배상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분이 이제 서울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면서요. 공사 차량이 이 건물 부지와 인접 토지 사이에 있는 그 현황도로를 이제 이용하고 있던 중에 이 통행로가 위치한 토지 소유자의 아들이라는 B씨가 이 통행로 개인 소유다 이러면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거죠. 20일간 통행로에 차량을 세워둬서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뭐 통행로에 철제 펜스까지 아예 딱 설치해서 공사 차량을 아예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은 겁니다. 이제 A씨는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B씨 땅에 있는 통행로를 공사 현장 진입로로 안 쓰고 이제 신축 부지에서 기존 토지와 접하는 부분을 이제 다른 인접 토지 부분에 따로 진입로를 이제 개설해 가지고 결국 공사를 결국 건물 공사를 완공하고 사용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B씨가 이제 B씨는 이제 A씨가 이제 그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낸 거죠. 그랬더니 B씨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사건은 어찌 되느냐. 자, 건물이 완공되니까 A씨가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그 지연된 동안에 이제 신축 건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한테 이제 임대하지 못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못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했거든요. B씨한테 2억 원을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이 사건 통행로가 아니라 공사부지에 인접한 다른 도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사용 못하게 하니까 다른 토지를 이제 진입로로 이제 확보해서 이제 공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리고 통행로 부분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B씨가 종래부터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이용하던 이 통행로 출입을 막아서 A씨 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갖고 있는 A씨에 대해서 정당한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방해한 이제 B씨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A씨가 다른 도로를 통해서 공사를 계속하긴 했지만 B씨 토지도 함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더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다른 도로 방향으로 신축 건물 외벽이 설치된 이후로는 B씨 토지 통행로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B씨의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된 것은
A씨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A씨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걸 넘어서 통행로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해서 포장공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B씨가 A씨 공사 업무를 방해한 기간은 차량을 주차한 20일 그리고 철제 펜스를 설치한 50일 그래서 총 70일이고 A씨가 통행로를 이용할 수 없었긴 하지만 공사 부지에 면한 다른 출입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받은 것에 불과돼서 B씨 책임을 20%로 제한해서 원래 이제 2억은 이제 청구했는데 2,200만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시골에 땅을 사서 진출입로 중에서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짓고 있던 중에 시골 주민 측에서 진출입 방해를 해가지고 공장 건설을 못하고 파산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공장 건설이 시작되니까 타지에 살고 있던 그 마을 출신 청년들이 다시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동안에 계속 살아왔던 것처럼 청년회 이런 걸 결성해서 진출입로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여기 사유지인 걸 이용해서 시설을 갖다 설치해서 진출입로를 방해한 사건이거든요. 여기 이제 공장 건설하던 분이 교통방해죄로 이 마을 출신 청년들을 수차례 고소했는데 수사가 막 계속 지연되고 하다가 벌금형만 선고됐어요. 그래서 결국 공장부지 매입 대출금 등이 이제 이자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파산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안에서 민사소송도 하긴 했는데 금액이 꽤 인정되긴 했지만 벌써 파산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혈항도로와 관련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사용료 청구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이름은 사용료 청구라고 하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소송명은 이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인데요. 대법원 구사다 32085 판결을 보면요. 출증금만 볼게요. 이게 이제 이행기 도래부는 물론이고 국가 등의 점유 종료일, 도로가 폐쇄되거나 또는 이제 청구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의 장래의 임료 상당 이득액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이 사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요, 국가 등이 점유 당시 현황도로였다면 도로인 현황대로 토지의 기초가격을 감정합니다. 그리고 시가감정시 개발이익도 포함해야 되는데요. 감정실무상으로는 감정기준시 거래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이제 별도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있지만,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의 거래가격이 아닌 개발이익을 감안해서 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약에 매수하거나 또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그 지역이 이제 개발되면 단순히 도로인 상태에서 감정되지 않고요, 개발이익까지 감안해서 수요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개발이 되면 그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 수익이 상당한 걸 알 수가 있죠. 현황도로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점용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 군구청이 현황도로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를 정비하거나 재포장하면 군구청이 점용자가 되거든요. 이제 군구청 입장에서는 현황도로를 사용하는 이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갖다가
이제 현황도로를 정비하거나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데, 딱 이게 이제 군구청이 도로를 정비하거나 포장하는 순간 이제 군구청이 이 현황도로의 점용자가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군구청이 점용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주민들이 그 점용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누구를 특정해서 사용자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군구청이 현황도로를 이제 정비하거나 포장을 해버리면 이제 사용자가 점용자가 군구청 딱 하나로 이제 특정되니까 군구청에다가 인요 상당 부당이득을 전부 다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청구 기간은 소재기 5년 전부터 군구청의 점유 상실, 그러니까 도로 폐쇄일 또는 청구하는 사람의 소유권 상실 시까지인데요. 소재기 5년 전부터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결입니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소유자의 상속인은 물론이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받거나 매매로 사거나 대물변제 등으로 산 사람들, 특정 승계인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로 인정된 사례를 또 하나 볼까요? 경락받은 대지는 현재 마을 진입로 등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원래 초등학교 부지였는데, 과거 마을 주민들이 그 부지 일대에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경락받은 토지 원소유자를 대표로 해서 학교 이전 등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초등학교의 이전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고 초등학교 부지 일대를 합병해서 토지의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에 택지와 도로 모양으로 분할하고 그중 택지 부분을 일반인에게 매각하였고, 경락받은 대지에는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취득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사유인여 청구 소송을 했지만 이 경우는 원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로 인정돼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황도로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주의하실 것은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만큼의 수익이 생기니까 이제 유지를 갖다 쭉 계속 하시다가 그 지역이 개발 지역이 포함된다 이러면 가격이 이제 감정가가 개발 이익까지 포함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 소유자가 현황도로 부분의 그 사용수익권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갖다가 포기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동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가나 주로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를 포장하거나 뭐 해서 점용하고 있다더라도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유념해서 그 현황도로를 매수하거나 경매로 취득하실 경우에 여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잘 분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